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그 신재생 에너지 문제하고 뭐 풍력 발전소를 어디다 만든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그 탈원전에 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뉴스도 제가 별도로 여기 준비는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거 말고 여기를 뭐 에너지 문제나 풍력 발전 문제 관련한 거라든지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은 이거를 소개해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먼저 그 신재생 에너지 뭐 탈원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해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학술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많은 환경단체나 그 에너지 관련 또 탈원전 관련 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 주로 이제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일종의 그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의 어떤 미래는 독일처럼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사고 일어난 다음에 그 탈원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대표적인 국가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 나라들은 원래 제대로 탈원전 하겠다고 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984년도인가 5년도인가에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던 원전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다 닫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원전 가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20년 넘게. 그러다가 그 베를루스코니 총리 시절에 이제 자기들이 워낙 산업이 뭐 충분치 않으니까 뭐 의류 산업하고 사실 명품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관광 수익이랑.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산업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이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규 원전도 짓고, 그 다음에 그 원자력 관련 인력도 이제 대폭 늘려가지고 유럽에서 프랑스처럼 이탈리아도 원자력 중심 국가를 한번 커보자, 이런 이제 큰 어떤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재가동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걸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가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투표를 붙였더니 부결이 됐어요. 하지 마라는 식으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당시에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자력 재가동에 대한 국민투표하고, 그 다음에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재신임 관련 투표하고 이걸 다 같이 붙여가지고 국민투표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베르누스코니가 그렇게 인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결이 되죠. 하여튼 뭐 그랬었고, 이탈리아는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었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이 이제 스위스 전력 생산의 한 15%에서 20% 정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천연가스고, 스위스에서 전력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거는 65% 가량 되는 수력 발전이에요. 스위스는 산악 지역이 많으니까 거기 이제 수력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나라는 68%가 수력 발전으로 운영이 됩니다. 뭐 큰 산업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15%에서 2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원자력을 없애버리고 그걸 저기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신재생으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할 만하니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독일은 사정이 좀 달랐죠. 독일은 사실 탈원전을 하면 안 되는 나라거든요, 자기들 산업 구조상. 근데 탈원전을 선언해버렸어요.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 일어난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그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인 입지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그 선거를 치렀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속해 있는 당이 어, 그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정을 했어야 됩니다. 연정을.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 몇 개랑 붙여서 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연정을 하고자 하는 정당 중에 하나가 요구했던 게 이제 원전 다 닫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케이 해주고 그냥 자기가 사정을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아서 닫았는데 지금 졸라게 후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독일의 전력 생산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여기 원자력 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 분들께서 2017년도에 이제 독일의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이라고 해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그 미래 전망을 해놓은 이제 전문가들이 다 해놓은 겁니다. 미래 전망을 해놓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쭉 이제 안내해 가면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세미나 참석했다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 2017년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복귀한 독일의 사례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집권 정부의 성향과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2000년 탈원전 선언, 2010년 탈원전 보류, 2011년 탈원전 복귀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 변화는 자국의 풍부한 갈탄 매장량과 그러니까 갈탄이라는 석탄이 있는데 독일에는 이게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 그 왜 알사스 로렌 지방이라고 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독일은 사실 석탄만 떼도 전력 생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주변국과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상시 주고받을 수 있는 전력 수급 환경 프랑스 원전에서 발전을 해서 독일로 보내주고 있죠. 그리고 탈원전에 대한 정부 국민산업계의 40여 년에 걸친 합의 형성 등 독일 자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탈원전이 독일에 있어서는 뭐 할만했다는 겁니다. 당장 정책을 결정했을 시점에서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독일에서 원자력, 그러니까 독일에서 반핵 운동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환경단체가 반핵 운동하는 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독일은 이제 2차 대전의 패전으로 인해서 동독, 서독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 서독은 사실상 미국이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당연히 왜 그 뭡니까 저기 뭐 사회주의 운동 벌어지고 그 다음에 뭐 바더 마인호프라고 그래서 이제 뭐 테러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 뭐 하여튼 이런 아나키즘 이런 것들이 확 퍼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걔들이 워낙 크게 저질러 놓은 사고가 있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대놓고 나가라 마라 이런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본은 반미 또는 반독재 그리고 사회주의 이런 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젊은 사람들의 정치 운동의 일환이었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런 식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할 수 없어서 반핵 운동을 했다고요. 이때 독일의 반핵은 뭐였냐 하면 독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핵무기를 가지고 나가라. 근데 이제 미국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동독에는 또 소련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미국 나가라고 하겠어요. 자기들은 패전국이고.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니까 핵무기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한 40여 년간은. 그래서 독일의 시민단체의 반핵 운동이라는 거는 정치 운동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반핵 운동은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자꾸 그 독일을 자기들 예로 들면서 독일은 이런 컨센서스가 돼 있다 어쩌다 얘기한다는 게 이게 사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독일의 즉각적인 탈원전 복귀는 탈원전 선언이죠.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송전망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의 상승,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로 인한 불안정한 전력 수급, 과잉 생산된 전력의 수출로 인한 주변국 전력계통 혼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요거 나중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이 과잉 생산된 전력의 수출, 이게 사실 큰 문제이기도 해요. 특히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근데 이걸 가지고
환경단체 쪽에서는 야 독일이 전기가 남아 돌아서 이 생산된 전력을 다른 나라로 수출까지 한다는데 독일 탈원전하고도 저럴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진짜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망 자체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력망은 이렇습니다. 전기가 모자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전기가 넘쳐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전력망이라는 건 국가 전력망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발전이 돼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나라로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독일 그러니까 두꺼비 집이 그야말로 터집니다. 근데 이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마치 남아 돌아서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수출을 위해서 생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된 전기를 프랑스가 받으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걸 좋다고 받겠습니까? 자기들 여유분이 있으니까 받아주긴 하는데 이거 사실 돈 받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는. 발전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야 지금 발전해볼까 해서 하루에 끝나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력발전소 한번 가동시키는 것도 며칠이 걸리는데 국가 전력망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에너지 자원 빈국이자 주변 국가 전력망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에너지 섬으로 독일이 2000년에 최초의 탈원전 이후에 2010년 다시 탈원전을 보류하였던 점을 상기해서 탈원전에 대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탈원전이라는 게 단순히 뭐 원자력 얼마 없애고 거기를 다 신재생으로 채운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국가 전력망이라는 거는 바닥이 동그란 오뚜기 같은 형태의 바닥이 동그란 유리컵입니다. 바닥이 동그란 유리컵이기 때문에 이 유리컵에는 그 98% 정도 물이 차야 이 유리컵이 넘어지지 않고 딱 제대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서 물이 모자라도 유리컵은 넘어져서 물이 다 쏟기게 되는 거고 넘쳐도 유리컵은 넘어집니다. 그게 국가 전력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발전이 돼도 안 되고 적게 발전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게 뭐 나중에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풍력 발전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 국가 전력망에 상당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컵에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수위를 넘어서도 안 되고 줄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특정한 시점에서 수위를 조정하려면 뭔가 명령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화력발전소 한 개가 있으면요. 한 개가 만약에 200kg 뭐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들을게요. LNG 화력발전소 한 개가 한 20만 킬로와트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같은 2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려면 태양광 발전소 한 100개가 있어야 된다고 봅시다. 태양광 발전소 한 200개가 있어야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화력발전소 한 개당 태양광 발전소 200개가 생산한 전기가 같습니다. 그걸 예로 들었을 때 만약에 이 전력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야 20만 킬로와트 줄여 또는 20만 킬로와트 늘려 이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화력발전소 한 군데 연락해가지고 바로 이제 명령하면 화력발전소는 바로 스위치 내리면 20만 킬로와트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조정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200군데 태양광 발전소에 다 연락해가지고 일일이 꺼달라고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화력발전소 한 군데 통제하는 게 편하죠. 이거는 넘치면 넘치는 대로 전력망이 다운되고 모자라는 대로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정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수도 없는 겁니다. 국가 전력망이라는 거를 이제 관리를 하려면. 자, 그걸 전제로 해두고 저희가 본문에 들어가 보죠. 저희가 이제 이게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보통 이걸 다 하게 되면 이건 뭐 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시간은 저희가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